안녕하세요. 자, 친구들하고도 인사 한번 할까요? 다 얼굴 보이죠? 안녕,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디지털 동화책을 저번에 잠깐 만들다가 말았는데 직접 이제 동화책 만들기를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 설계하고 그리고 동화책을 조금 만든 친구도 있고 아직 만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많이 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동화책을 만들 때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저작권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동화책을 만드는 방법, 문서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직 선생님이 약간의 팁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동화책 만들기를 직접 하고 그리고 퀴즈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브라우저를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크롬. 맞아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예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 브라우저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수업에 사용한 게시판 이름이 뭐였죠? 아는 친구. 패들렛. 그렇죠. 여기 있죠? 패들렛. 패들렛이라는 디지털 게시판을 사용했어요. 친구들 다 지금 새로 창을 하나 열어서 gg.gg/2020 온라인 입력해서 패들렛을 한번 열어볼래요? 네. 열어볼 수 있나요? 유나 창 열 수 있어요? 열어서 패들렛 들어갈 수 있어요? 열었어요. 잘했어요.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는 얘기를 하세요. 네, 여기에서 작업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2번 수업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잠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 디지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지털 기기들을 한번 봤죠. 그래서 옛날에 필름 카메라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던 걸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대폰에서 배달을 시켜서 온라인 쇼핑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책들은 모두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그 속에 전자책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신문이나 TV 뉴스도 이런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혹은 유튜브로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 중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이런 매체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매체들은 미디어라는 건데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를 미디어라고 한다고 했죠. 미디어 자체가 많이 바뀐 건데 디지털로.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신문이나 뉴스들이 훨씬 더 빠르게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인터넷 매체나 SNS나 인터넷 뉴스들을 통해서. 기억나요? 네. 네. 그런데 이 안에서 가짜 뉴스들이 종종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디지털 토론을 했었죠. 친구들이 다 같이 여기 작성한 거 생각이 나나요? 네. 네, 한 문서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작성을 한 문서들을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접한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헛소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직접 적어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죠. 여기서 친구들의 의견들을 같이 우리가 화상이지만 한 공간 안에 적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들 적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가 어떤 소식이 왔을 때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뉴스 소식들이 나에게 왔을 때 가짜 뉴스는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달하거나 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었죠? 생각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들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들은 지금 우리가 패들렛 사용하고 있죠,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올리고 친구들이 저번에 나의 소개를 한 나의 최애캐 그림을 올리고 문서 작업을 하는 곳들이 패들렛이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구글 드라이브인데 선생님이 올려준 지난번에 이야기 설계하기 워크지하고 친구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동화책들은 다 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걸 선생님이 공유해줘서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하고 패들렛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카톡 다 쓰고 있죠. 네. 맞아요. 유튜브 카톡 안 써요, 정한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사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튜브도 모두들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SNS들도 사용하죠. 친구들은 아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의 원래 14세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은 이런 SNS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잠깐만 한번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그 안에 남는 것들은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도구들에서 카톡이나 우리가 패들렛이나 구글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혹은 유튜브를 친구들이 보고 거기에 댓글을 쓰는 것들은 잘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져요.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이 남는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디지털 발자국을 우리는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달아도 될까요? 아니요. 비속어를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친구들하고 카톡할 때 거기에 막 다른 친구 흉을 보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네, 그런 것들도 모두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디지털을 사용할 때, 디지털 안에서 내 발자국을 남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지털에 지금 우리가 화상으로 수업하고 있는 내용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친구들 얼굴이 나오고 우리가 수업한 너희들이 작업한 활동들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발자국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면 좋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친구들을 만나서 행동할 때 친구들한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죠. 디지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화상으로 수업하고 있지만 화상으로 수업하지 않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게시판 같은 데 댓글을 남길 때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좀 더 바른 글들을 남기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디지털의 흔적을 남기는 것들을 발자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발자국들을 비속어나 악플로 지저분하게 남기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바른
대화로 깨끗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좋을까요? 깨끗한 발자국이요. 그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발자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내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디지털 상에서 내가 남긴 댓글들이 내가 남겼다는 게 드러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깨끗하게 발자국을 남겼으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사이버상에서 폭력 사건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이상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나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사이버 폭력으로 사이버 언어, 이상한 폭력적인 언어를 사이버 상에서 사용하거나 할 때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그런 사이버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주변에 엄마 아빠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걱정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꼭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82는 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예요. 여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깨끗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리고 사이버상에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하게 대응하기. 잘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어디선가 다 본 것들이죠. 요거는 방고 후에 그림을 그린 건데 하나는 진짜 그림이고 하나는 누군가가 가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런 시계들도 짝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지금 요즘의 친구들도 짝퉁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네, 짝퉁들이 많이 있죠. 요런 가방들도 유명 브랜드 가방들을 가짜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요런 상표들을 이렇게 여기는 특정 상표가 제대로 된 상표지만 요거는 약간 바꿔서 마치 그 상표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퀴즈가 들어갈 건데 한번 알고 있는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자, 저작권에 대한 퀴즈인데요. 원숭이가 사람의 사진 카메라를 뺏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원숭이가 찍은 셀카예요. 요거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소리로.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원숭이가 찍은 셀카는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작한 것만 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고 해요. 또 다음 문제 나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건 내가 연예인 사진이니까 어디에다 올려서 팔거나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함부로 어디에 판매하면 안 돼요. 길에서 만난 연예인 사진을 찍은 거는 나 누구 만났어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내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든 식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옮기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나 누구 만났어? 같이 사진 찍었어? 이런 것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인기 가수나 연예인이라면은 함부로 그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어디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같이 사진을 찍혔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블로그나 SNS에 올렸을 경우에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일 수 있어요. 요거는. 왜냐하면 아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에게 얼굴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거나 해도 이미 다 알려진 얼굴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인 경우에는 그 관광객의 얼굴이 다른 데 공개돼서 내 사진이 막 나오면은 초상권 침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공에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관광객 내가 여행 가서 같이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왔으면 어딘가에 게재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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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명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작가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나면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반고흐의 그림이거나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 그런 그림들은 우리 책의 표지나 공책의 표지나 혹은 TV 광고에도 많이 사용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거라서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해요. 잘 알아두세요. 네. 네. 그리고 패러디 알아요? 패러디? 네. 아니요. 패러디 잘 몰라요? 패러디는 예를 들면 요즘에 흔하게 친구들이 짤은 알죠? 짤. 옛날 영화나 사진 같은 것들을 조금 유머러스하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게시물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짤은 그렇게 그냥 좀 유머가 들어간 건데 그거와는 달리 패러디는 약간 사회 비판하거나 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유머로 좀 재치 있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을 패러디라고 하는데요. 패러디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패러디는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것들을 패러디에 사용했을 때 비평이나 풍자 요소가 있으면 사용해도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을 패러디에 많이 사용하죠. 네. 네. 유머를 넣어서 선거철에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평이나 풍자 요소가 있거나 유머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는 역시 저작권이 있는데요. 신문기사는 언제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힌트가 나왔었는데 아까 앞에 명화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죠? 70년. 맞아요. 신문기사도 역시 기사가 올라간 날짜부터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내가 신문기사를 어디에 인용해서 사용하거나 하면은 기사의 출처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안무 있죠? 아이돌 춤 그런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 잘 알고 있네? 느낌으로 찍은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오, 대단한데요? 맞아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 그리고 창작물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강하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강한 반면에 여기에 콘텐츠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물을 보호하기는 하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나누어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카피 레프트라는 운동도 있어요.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창작물과 저작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면 이렇게 카피 레프트는 콘텐츠를 사용자의 출처를 밝힌다던가 어떤 조건을 다는 대신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카피 레프트 운동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C가 오른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 C는 저작권이에요. 요거는 함부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사후 70년이 지나거나 신문 기사인 경우에는 기사가 올라간 날짜부터 70년이 지나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C로 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는 거는 이런 4가지 조건, 저작자를 표시한다거나 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조건을 달면 내 그림이나 내 영상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창작물을 공개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나눔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 지금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는 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요 아래에 리눅스라는 게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걸 만든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우리 다 같이 공유해서 만들고 사용해 봅시다 하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플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공유 정신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요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이해되는 친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씩씩하게 설명을 해볼까 한번.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날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덕에 내가 볼 수 있는 맞아요. 수빈이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렇죠. 나를 받쳐주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책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식들을 나 혼자 공유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얘기해 줬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업을 할 때 직접 문서 편집을 할 건데 하면서 친구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잠깐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면 친구들 화면 위에 옵션 보기라고 보이나요? 네. 네, 옵션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원격 제어 요청이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원격 제어 요청을 누르면 친구들이 컴퓨터 안에서 선생님이 화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민이가 요청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승인을 하고 수빈이는 조금만 이따가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민이가 했죠, 아까. 네. 네, 다시 한번 화면 원격 제어 요청을 해볼래요? 위에 옵션 메뉴에서. 옵션 메뉴가 없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공유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네, 이제 나타났어요? 네. 네, 한번 원격 제어 요청 한번 해볼래요? 정민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승인을 하면
잠깐만요. 정민이가 하고 있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어. 여기에 정민아 아래에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아래 메뉴에? 네. 네, 화면 공유를 누르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민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다 친구들 다 밑에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버튼이 보이나요? 네. 네, 그게 있죠. 우선 정민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정민이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누르면 정민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다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정민이 지금 화이트보드 화면을 공유를 했어요. 요거 말고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패들릿 아까 띄운 화면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창을 다시 열면 돼요. 패들릿 화면으로 바꾸면 될 거예요. ESC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작아지고 패들릿 화면으로 바꿔서 됐다. 네, 이렇게 정민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민이가 여기서 옵션 보기를 눌러서 원격 제어 요청을 한번 해볼래요? 친구들도 다 보고 있죠? 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제어 요청을 눌렀나요? 잘 안 돼요? 아빠 이거 정민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걸 눌러요? 옵션 보기에서 원격 제어 요청. 옵션 보기가 없는데. 옵션 보기가 없어요? 없어. 언니가 화면 공유를 했죠. 제가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원격 제어가 있죠. 원격 제어. 잠깐만. 선생님이 캡처를 떠서 보여주죠. 옵션 보기에서 다시 이게 캡처가 안 되네. 다시 정민이가 화면 공유를 해볼래요? 네, 화면 공유를 하고 위에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네, 거기에서 원격 제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누구는 선택이에요? 한번 눌러볼래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원격 제어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자, 선생님이 원격 제어 요청을 할 거예요. 정민이한테. 그러면 선생님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 보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들 화면을 조정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친구는 얘기하세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친구들이 하고 선생님이 원격 제어를 친구들한테 요청을 하면 친구들이 승인을 누르면 선생님이 친구들 컴퓨터 화면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어떻게 그 링크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화면 공유를 하고 선생님 원격 제어를 요청을 할게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화면 공유는 이제 끄면 돼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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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다시 화면을 공유해서 수업을 할게요. 이렇게 화면 공유를 누르면 돼요. 누르고 원격 제어를 선생님이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워밍업으로 오토 드로우를 해본 친구들도 있죠. 네, 해본 친구들도 있고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토 드로우라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걸 사용해서 친구들이 동화책은 어떤 동화책을 쓸 건지 다 정했잖아요. 그 동화책 표지에다가 그림으로 그려 넣을 캐릭터 혹은 동화책 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들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패들릿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선생님 화면에도 패들릿이 보이나요? 네. 네, 친구들도 패들릿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수업 왼쪽에 수업 자료와 도구에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네.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 누가 안 나왔어? 잠시만요. 네, 스타트 중. 됐어요? 아, 하는 거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우와. 나왔어요? 어떻게 그리냐? 나왔어.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죠? 다 나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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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도 나왔어요? 네. 네. 그럼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하얀색 표지가 나오죠? 하얀색 도화지가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얀색 도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화면이 나왔을까? 잘 안 되는 친구, 어떻게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됐다. 됐어? 네. 됐어요? 네. 다 됐나요? 누가 강아지가.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메뉴가 보여요? 네, 왼쪽에 메뉴 중에 반짝반짝하는 까만색으로 표시된 연필 있죠? 네. 네, 반짝반짝하는 연필이 오토 드로우라는 연필이에요. 얘는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위에 너 이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어떤 그림인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회색 스크롤 바가 뜨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너 이거 그리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런 살구를 그리려고 했다고 치면 살구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또 왕관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너 이거 그리려고 한 거지? 하는 거에 왕관도 있고 손가락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색칠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물감통처럼 생기는 게 보여요. 왼쪽에. 네, 요거를 누르고 그 아래에 색깔이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에서 네.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꺽쇠를 누르면 또 다른 색깔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꾸고 나서 내가 그림을 채우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선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물감통을 까맣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색깔을 만약에 어떤 색으로 바꿔볼까? 여기에 살구색으로 바꾸면 선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선 색깔도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살구 색깔을 바꿀 거면 요거를 다시 놔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또 빨간색이 채워져요. 바탕 색깔도 역시 바꿔서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탕을 선택하면 바탕 색깔이 바뀌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반짝반짝하는 연필 말고 여기 아래에 반짝이지 않는 연필이 있죠. 얘를 누르면 오토 드로우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그림 말고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초록색이라서 안 나오니까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만약에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표정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 얼굴 형태를 그리고 눈을 오토 드로우로 그리면 눈, 코, 입을 따로따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예를 들어서 공주가 나와야 되는데 공주가 없어. 그러면은 동화책에 등장하는 다른 동화책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그려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동화책에 표지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선생님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이런 예시 작품이 있잖아요. 표지가 심심하잖아요. 이 심심한 표지에 여기에 내가 그린 오토드로우 그림을 하나씩 넣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쵸? 표지 자체를 디자인하기보다 이 안에 들어갈 그림들을 오토드로우를 사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 이미지만 거기 그림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동화책이 완성됐을 때 표지나 혹은 뒷그림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이 안 보이는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책의 뒤에도 그림이 있죠. 책 같은 경우에. 네. 뒤에 예를 들어서 콩쥐 팥쥐면 뭐 팥쥐 그림이 조그맣게 있다던가 앞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앞에 넣을 그림도 그려도 되고 뒤에 넣을 그림을 그려도 돼요. 아니면 작가 소개로 나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우선 표지에는 내가 만들 이야기에 해당하는 표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여기 표지에다가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면 지금 이 그림들을 내가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쓰려면 그림을 새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십자 표시로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나요? 네. 네, 얘를 누르면 이 그림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걸 옮기고 싶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넣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좀 넣고 싶으면 T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잠깐만.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 색깔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서 글자에다가 물감을 표시하고 색깔을 바꿔서 글자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하나만 그려도 되고 여러 개 그려도 괜찮아요. 이 표지에 이렇게 아이콘처럼 여러 개가 들어가면 좀 더 예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볼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지우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지우는 거는 지금 여기 돋보기 표시 아래에 옆으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죠? 네. 요거를 누르면 내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거를 하거나 또 지우는 거는 지금 여기 오토드로우 메뉴에서 여기 위에 줄 3개 있는 게 메뉴인데 메뉴를 한번 보면 숏컷이 있어요. 숏컷에서 내가 지우는 거는 여기 언두 아까 컨트롤 Z 하면 지우는 거고 컷해서 선택해서 지워도 되죠. 컨트롤 X로 지워도 되겠죠. 지금 여기 안에 지우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우개는 없고 그림을 그릴 때 도형을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도형을 동그라미를 그린다던가 도형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죠. 네모를 이렇게 네모를 선택하면 네모가 그려지고 세모를 선택하면 세모가 그려지겠죠. 이 안에도 또 F를 누르고 색깔을 다른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또 채워지겠죠. 할 수 있나요? 네. 네, 지우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내가 새로 완전히 다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줄 3개 있는 데를 두고 스타트 오버해서 도화지를 다시 선택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요. 해볼 수 있나요? 네. 네. 네, 내가 동화책에 관련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잘 안 되면 원격 제어를 요청하거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지금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저요. 왜요? 수빈이, 민서, 또 유나도 시간 더 필요해요? 정한이.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어느 만큼 더 주면 될까? 근데 한 개는 다 했어요. 한 개 다 했으면 한 개만 먼저 올리면 돼요. 지금 아직 다 못한 친구들은 하고요. 다 한 친구는 어떻게 올리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누가 다 했어요? 혜원이? 아니요. 초비가 다 했어요? 응. 하나만 먼저 그리면 돼요. 자, 어떻게 올리는지 설명할게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선생님 하면 잠깐만 보세요, 친구들. 네, 여기에 선 3개 있는 메뉴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림이 이 아래에 다운로드가 돼요. 보이나요? 네. 네, 얘를 누르면 여기 옆에 꺽쇠 있죠? 꺽쇠가 보이나요? 네. 네, 꺽쇠를 누르면 폴더 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폴더 열기를 하면 선생님 화면이 보이나요? 여기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경로가 나오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여기 패들릿에 가서 내 이름 아래에 더하기를 누르고 업로드 화살표를 누르고 그리고 오른쪽에 분홍색 픽 파일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아까 경로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다운로드 폴더 아래에 이렇게 오토 드로우라고 저장이 되었어요. 얘를 열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딱 5분 더 줄게요. 우리 뒤에 동화책도 완성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지금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다 안 끝난 친구들은 작업하고 있고 다 한 친구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수빈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발표할 친구들은 자기 화면을 자기가 공유해서 오토드로우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게 해놓고 화면 공유를 직접 하고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수빈이 할 수 있어요? 화면 공유요? 네. 화면 공유하고 내가 그린 그림을 패들릿에서 확대해놓고. 잘했어요. 그리고 수빈이 그림을 확대해서. 네, 한번 누르면 커다랗게 나오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네.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빈이가 그리고 싶은 새로 쓸 동화책의 표지나 뒤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어디에 들어갈 그림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표지요. 표지요? 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유리구두를 그려야 했는데 유리구두가 숨겨졌네요. 아, 유리구두가 숨겨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아, 근데 오토드로우를 활용한 것보다 수빈이 좀 수채화처럼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유리구두보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걸 그린 거예요? 아마도요. 잘했어요. 그림 색깔도 예쁘고, 표지에 넣어도 내 작품이니까, 내가 쓰는 동화책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게 잘 그렸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이제 꺼주고, 네. 그 다음에는 정한이. 네. 정한이 화면 공유할 수 있죠? 네. 화면 공유를, 패들렛을 공유를 하고요. 잘했어요. 그리고 정한이가 그린 그림을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네. 이제, 너무 예쁜 그림 잘 그렸어요. 정한이가 그린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자는 피노키오예요. 아, 피노키오를, 여자 피노키오를 그린 거예요? 그것도 신선하네요. 그리고요. 이 건물은 학교예요. 아, 피노키오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요? 에펠탑은 그냥 배경이에요. 아, 그냥 배경으로 예뻐서 넣었어요? 네. 잘했어요. 요거는 책의 표지에 들어갈 거예요? 뒷면에 들어갈 거예요? 피노키오 소개예요. 피노키오 소개에, 그럼 책 안에 요 그림을 넣을 예정이에요? 네. 책 안에 넣어도 괜찮아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잘했어요.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세요. 그 다음은, 민서는 아직 민서 다 그렸네요. 잘했어요. 민서 발표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민서도 화면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그림을 눌러주세요. 네, 민서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그렸어요. 색깔도 예뻐요. 음, 숲속을 그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숲속을 그렸어요. 숲속이요? 어떤 숲속인가요? 그 할머니, 이 핑크색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아,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를 새로 쓰기로 했잖아요, 민서는. 그래서 여기 할머니가 사는 집이고 여기 이제 그 늑대랑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숲속을 그린 거예요? 네. 잘했어요. 색깔도 예쁘게 잘 그렸어요. 네. 민서는 이 그림을 표지에 넣을 건가요? 네. 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 순서죠? 초비.
초비도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초비의 그림을 눌러서, 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그림일까요? 돼지들이, 네. 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는 장면. 아기 돼지 삼형제, 초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새로 쓸 건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떤 집을 지을 건지 같이 의논하는 걸 그린 거예요? 네. 의논하는 장면이 셋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잘 표현되었네요. 초비는 요 그림을 책의 표지에 넣을 건가요? 뒤에 넣을 건가요? 그건 잘,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알았어요. 잘했어요. 이제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할 차례인가요? 정민이.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하면 됩니다. 여기 일단 책을 칠하긴 했어요. 아직 요거를 다 올리진 못했어요? 올렸는데 올렸어요? 올린 거랑 색깔이 달라서. 색깔을 다시 칠했어요. 다시 칠했어요? 잘했어요. 다시 칠한 걸로 다시 올려줄 수 있죠? 네. 네. 요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뭔가 되게 열심히 그렸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그냥 백설공주가 네.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그냥 있는 네. 장면 중에 백설공주가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스노우 화이트라고 쓴 게 엄마 좀, 백설공주라서 그렇게 그린 거구나. 요것도 정민이도 표지에 넣을 건가요? 네. 알았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주세요. 네, 잘 그렸어요. 여기 근데 여기 목걸이 여기하고 여기도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색칠을 하셨어? 색칠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제 다음 순서는 누구죠? 그 다음 혜원이. 혜원이 화면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혜원이 그림을 눌러서 네. 혜원이 그림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그냥 씩씩하게. 늑대와 빨간 모자의 우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늑대와 빨간 모자의 우정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상징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우정의 표시로 이렇게 하트를 그려줬어요. 그 벤치에는 늑대와 빨간 모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잘 그렸어요. 이것도 혜원이 표지에다가 넣을 예정인가요? 네. 알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마지막 순서는 누구죠? 유나죠? 유나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유나 그림을 눌러서 네,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늑대랑 아기 돼지랑 친구하자고 얘기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늑대랑 아기 돼지랑 친구하자고 여기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밭까지 그렸어요. 늑대랑 아기 돼지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로 새로 쓸 예정이구나. 네. 네, 요거 유나도 표지에 넣을 예정이에요? 네. 네, 잘했어요. 공유를 중지해 주세요. 네,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표지에 넣어도 되고 뒷면에 넣어도 되고요.
표지에도 그림을 여러 개 그려서 넣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내가 넣고 싶은 그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그려서 패들렛에 이렇게 올려주면 나중에 선생님이 표지나 뒤에다가 넣어줄게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어디 가세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다시 또 이제 자, 우리 1시간이 지났어. 자, 기지개 한 번씩 쭉쭉쭉쭉 켜세요. 자, 정민이도 자, 2시간 앉아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혜원이도 기지개 켰어요? 네. 초비도 했어요? 네. 네. 쭉 한번 켜고 자, 이러고 이제 다음을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오토드로우로 그림 그리고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기지개 켜고 아이고 잠깐만. 네. 자, 이제 동화책을 직접 편집할 건데요. 패들릿에 친구들이 지난주에 작업을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 보면은 선생님 패들릿 화면이 보이나요?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친구들 그림책을 선생님이 샘플로 세로형하고 가로형하고 2가지를 넣어줬는데 아래로 내리면 가로형도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래 거를 못 찾아서인지 아니면 세로형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다 세로형만 했어. 한번 살펴보고 2개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편집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친구들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지금 아직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문서 중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 중에 선생님하고 똑같은 화면을 한번 열어볼까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자기 이름 밑에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열어볼까요? 풀었어요. 네, 열었어요. 열어서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9페이지요? 네. 음, 9페이지 했어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화면에 띄어진 것도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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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편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누르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네. 네, 네. 깜빡깜빡하는 커서에서 이렇게 글씨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글꼴을 누르면 글꼴이 바뀌어요. 알고 있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글꼴 크기를 누르면 글꼴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고 있나요? 네. 네.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 글씨만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여기에 용기라는 글씨를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기라는 글씨만 이렇게 크게 바꾸고 이 글씨만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굵게 만들 수도 있고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선생님 화면 보고 있어요? 네. 네, 글씨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꾸거나
글씨의 배경 색깔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조화롭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편집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양그림을 넣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 양그림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양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양이 또 생겨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늑대는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니고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까지 보이나요? 선생님 화면에 네. 조금 더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늑대 그림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양 그림을 누르고 위에 더블 클릭하면 양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꺽쇠가 테두리에 나와 있는 게 보이나요? 네. 네, 요런 게 나오면은 요 까만색 테두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이 이렇게 잘라져요. 너무 열심히 했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늑대 그림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죠. 까만색으로. 요 까만색 테두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그림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커다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늑대를 구석에다가 붙여서 동화책 그림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를 일부 자른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까만색 테두리를 이렇게 당기면 그림을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늑대 코도 이렇게 잘라지죠. 눈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 늑대만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늑대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마우스 여기에 있는 배경에다가 지금 풀밭이 배경이잖아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배경 변경을 누르면 색상이 있죠. 보이나요? 네. 네, 색상을 누르면 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뀐 게 보여요? 네. 네,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누르면 배경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거, 점점 흐려지고 진해지는 색깔로 바뀌기도 하고요. 배경을 선생님은 이미지로 넣은 거예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도 되고 이미지를 넣어도 돼요. 이미지 선택을 누르면 여기에 배경 이미지 삽입에 구글 이미지 검색이 보이나요? 오른쪽에? 네. 네. 네, 여기에서 초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초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초원 이미지가 여러 개가 나와요. 이 중에 적당한 걸 하나 선생님이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초원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은 그림이 바뀌었어요. 배경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나서 내가 여기에 글씨 색깔이 잘 안 보이면 글씨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예쁜 동화책이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늑대하고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늑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림을 붙여 넣었는데 지금 여기 작은 양은 늑대 위로 올라왔죠. 네. 네. 그런데 나는 양하고 늑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늑대 그림이 더 앞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렬해서. 맞아요. 정렬에 가서 순서에 가서 선생님 마우스를 보고 있나요? 네. 네, 순서에 가서 늑대 그림을 선택한 새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늑대 그림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겹쳐지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미지 저작권을 설정했잖아요. 친구들 중에 지금 한번 해볼래요? 삽입을 누르고 이미지를 눌러서 웹 검색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글 이미지라고 뜨는지 한번 해볼래요? 떴어요. 떴어요? 좋아요. 네, 저번에 유나처럼 동글뱅이로만 뜨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동그라미로 돼요. 정한이가 동그라미로 돼요? 네. 정한이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나 봐요. 맞아요. 언니 아, 언니 거 맞아요. 있어. 내 계정 있어. 아, 언니가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계정이 없어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있으면 옆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아빠 계정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친구들은 다 계정이 있어서 이미지 검색을 문서 안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크롬에서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롬 창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쓰고 한번 지금 해볼까요? 크롬 창에서 검색창을 하나 띄워볼래요? 이렇게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거. 내 거잖아. 다 됐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검색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기 돼지. 선생님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러면 검색된 결과가 나오죠. 이 중에 이미지를 누르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미지들만 나오겠죠. 네. 보고 있나요? 그런데 네. 그 중에 도구를 누르고 여기에 사용권을 누르면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요거를 체크하면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다른 사진들이나 그림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문서 안에서 아까처럼 여기 문서 안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그렇게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친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동화책을 작성을 해볼까요? 네. 네, 작성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오늘 많은 부분을 완성을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일에는 마무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작업을 시작할게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초비 잠깐만 선생님 한번 볼까요? 네. 네.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초비가 이야기를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쓰고 그림도 너무 잘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싶은 거를 따로 강조해서 이렇게 적어준 것도 괜찮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동화책에 우리가 대본을 쓰는 게 아니고 동화책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그리고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를 쓰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많이 컸으니 집 밖에 나가렴 하고 따옴표 맞고 아기 돼지가 대답했어요. 따옴표 하고 네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동화책 같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렇게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것만 조금 바꿔주세요. 민서도 잠깐만 선생님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앞장이 없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적어주면 훨씬 더 어떤 이야기인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리고 뒤에도 여우와 늑대는 거래를 했다. 그런데 어떤 거래냐 하면 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 설명을 써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빗장에 쓰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미안해. 선생님이 몰랐어요.
근데 여우랑 늑대가 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거래인지 궁금하고. 알았어요? 조금 더 작성해보세요. 잘했어요. 정한이 그림 잘 찾았어요. 정한이 잠깐만 볼까요? 정한이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음소거를 열어주세요. 네. 네, 정한이 여기에 요런 느낌표, 물음표,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정한이도 이렇게 이미지도 그림도 너무 잘 찾았고 여기에 배경을 2가지 같이 넣은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요거는 아직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안 글씨가 안 보이니까 글씨 색깔 바꿀 거죠? 네, 바꾸려고 했어요. 아, 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요런 느낌표 코드는 동화책에는 요거는 우리가 카톡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땐 쓰지만 책에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하고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피노키오는 너무 뿌듯한 내 친구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네. 네, 잘했어요. 선생님, 네, 저 혜원이. 여기 동화책에 네. 글씨 배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는지 까먹었어요.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혜원이 거 보고 얘기할게요. 글씨 배경. 아, 여기구나. 여기 맞아요? 아, 여기에 글씨의 배경. 글씨를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면 돼요. 네. 혜원이가 한번 해볼래요, 지금? 선생님이 다시 뺄게요. 블럭 설정을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써요. 네, 하고 나서 왜 안 보이지? 아,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서 여기 연필 메뉴가 보여요? 혜원이 화면에? 어디요? 연필 메뉴가 보여요? 위쪽에. 잠시만요. 위쪽에 여기에 A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죠? 네. A 옆에 붓이 있잖아요. 네. 그 붓을 누르면 색깔이 나와요. 아, 네, 그 색깔을 선택하면 바뀌어요. 네, 바뀌었어요? 오, 네. 잘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쓰는 거는 나중에 지워줄 거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친구들 다 여기 한번 볼래요? 선생님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요거는 혜원이가 작성한 그림인데요. 동화책인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늑대가 있고, 늑대가 있잖아요. 근데 늑대가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찾으면 네모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동화책 안에 내가 뭐요? 네모나게 넣어도 괜찮지만 네모난 것보다 동그라미나 다른 모양으로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배경을 빼고 요 늑대만 싹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거까지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동그라미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 메뉴에 도형이 있죠? 보여요? 요 도형을 누르면 도형을 누르고 도형 안에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선생님은 여기 동그라미를 가지고 올게요. 동그라미를 누르면 동그라미 도형이 생기죠? 네. 네, 이 동그라미 도형에다가 늑대를 이렇게 넣으면 잠깐만 도형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의 색깔을 투명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물감통이 보이나요? 위에?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물감통이 보여요? 네. 네, 요 물감통을 누르고 요거를 투명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지금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요 테두리도 투명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투명이라서 안 보이네. 잠깐만. 지금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다시 해보고 얘기해 줄게요. 우선 작업하고 있어요. 생각났어,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 한 번만 볼래요? 네. 혜원이 거에다가 안 하고 선생님 거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작업하던 그림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이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을 요런 도형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우리가 이미지 검색을 하죠. 네. 네, 삽입에서 이미지에서 웹 검색에 가서 선생님이 늑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늑대를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늑대가 나오죠. 네. 이 늑대 그림을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 너무 그림이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를 여기 늑대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위에 가면 이미지 자르기 메뉴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네, 이 이미지 자르기 메뉴를 누르면 도형이 나와요, 아래에. 네, 이 도형을 누르고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늑대가 동그라미 속에 쏙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이렇게 해주면 다른 도형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는? 이렇게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친구들 집에서 작성 마저 할 수 있어요? 네. 네, 집에서 이야기를 다음 우리 수요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수정할 부분, 선생님한테 물어볼 부분들만 남고 대부분의 이야기를 완성을 해야 돼요. 지금 다행히 학교도 쉬고 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 볼 수 있나요? 네. 네. 집에서 한번 계속 만들어 보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여기 패들렛 주소 gg.gg/2020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는 모두 알고 있죠? 네.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 집에서도 계속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저 완성을 해주고 우리 오늘 지루한 2시간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 카우 퀴즈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다들 kahoot.it로 들어올 수 있나요? 잠시. 네. F5를 자꾸 누르면 새롭게 들어가죠. 패들릿에도 있죠. 수업할 수 있는 거야? 잘 되잖아. 선생님이 채팅창에도 보내줬고요. 우리 패들릿에도 제일 왼쪽 위에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선생님, 네. 게임 번호가 뭐예요? 게임 번호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네, 보여요? 게임 번호? 아니요? 아직 안 보여요? 네. 채팅창에 넣어줄게요. 266-5719. 수가 떨어지면 2.1이 반대로 올라가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정민이 들어왔어요. 초비도 들어왔고요. 민서도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266-5719. 선생님 화면이 보이죠? 선생님 화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아, 카운 잠깐만요. 문제. 네. 다시. 네, 선생님 화면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반대로 딱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아이씨가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는 것 같은데 수빈이만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90번 데이터 해놓은 거 다 들어왔어요. 선생님 시작할게요. 요거는 빠르게 정답을 눌러야 돼요. 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중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길에서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SNS에 마구 올려도 된다.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팔아도 괜찮다. 저작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화는 많다. 옳은 것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맞아요. 원숭이에게 있다.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이 찍은 것만 저작권이 있다고 했죠? 헷갈릴 수 있어요. 수빈이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잘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중 디지털 세상에서 바람직한 행동은 댓글에 비속어를 마구 적어도 된다. 내 스마트폰에서는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해도 된다.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하게 행동한다. 수상한 요구는 잘 들어준다. 늦었다. 바람직한 행동. 그렇죠.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하게 행동해야 되죠. 내 스마트폰을 나 혼자 쓴다고 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디지털 발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당당해지려면 이상한 사이트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네, 수빈이 잘했어요.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디지털 동화책을 열심히 만들어 본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동생과 맨날 싸운다. 운동은 안 해도 괜찮다. 뭐가 답일까요? 잘 알고 있죠? 왜요? 요거 틀리면 선생님 수업 안 들은 거야. 그렇죠. 디지털 동화책을 열심히 만들어 본다.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네. 네. 씩씩하게 대답 잘해줬어. 이거 상륙이나? 우리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디지털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게 얘들아 집에서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작업을 완성해주면 좋겠어요. 수빈이가 1등이네요. 잘했어요. 진짜네.
대부분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책들을 많이 완성을 해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손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스토리를 많이 완성을 하고 이미지도 다 찾아서 넣고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수요일에 손볼 거는 뭐 크기나 배치가 약간 안 맞는다던가 그런 것들만 선생님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대부분 작업을 완성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북으로 음악도 넣고 그리고 전자책으로 출판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집에서 우리 늦잠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요거 이북 한번 완성할 수 있죠? 네, 다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고 오토드로우로 내가 책에 넣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것도 그려서 패들렛에 같이 올려주세요. 네, 한 번만 더. 패들렛 주소가 뭐죠? gg.gg/2010 온라인. 잘했어. 잘했어요. 거기로 들어와서 작업을 계속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네, 수고했어요. 다음은 디지털 출판회를 할 거예요. 네, 수고 많이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하고도 인사해요. 안녕 얘들아. 수요일에 보자. 네.